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요즘에 이제 평일날은 병원이랑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회에 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피부과학회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요. 피부과라고 하면 이제 레이저나 초음파, 고주파 뭐 이런 기계로 그냥 피부만 예쁘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가봤더니 굉장히 그 내과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스님들 보면 피부과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피부들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이제 피부도 이제 맑고 깨끗하고, 이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는 몸 안의 건강도 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과를 보시는 그런 분들이셔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는 이제 특강이 있었는데요. 이정모 선생이라고 그 공룡 좋아하시는, 예전에 과천과학박물관 관장하시던 분이 이제 특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봄, 가을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실은 봄하고 여름은 길어지고 가을하고 겨울이 짧아진 거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걸 거의 믿질 않았었는데, 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진짜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또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겠구나, 뭐 이런 거 이제 느꼈고요. 뭐 그렇다고 크게 비관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극복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9월이면 원래 가을인데 이제 봄하고 여름이 길어져서 9월에도 한참 더울 것 같긴 합니다. 에어컨을 계속 키고 살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오늘은 저탄고지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탄고지 남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다이어트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한때는 저지방 식단이 대세였고, 최근 몇 년은 저탄고지,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방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살이 빠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최근 발표된 연구는 이 차이가 단순히 체질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성별과 호르몬의 차이 때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수컷 쥐는 저탄고지 식단을 먹으면 체중이 크게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포가 빠르게 늙어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장과 신장에서 노화지표 단백질이 늘어나고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반면 암컷 쥐는 같은 식단을 먹고도 이런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비밀은 여성 호르몬에 있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실험에서 수컷쥐에게 에스트로겐을 보충하자 노화 현상이 줄었고, 암컷쥐에게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막는 약을 투여하자 오히려 수컷과 비슷한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에스트로겐이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결과는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이 같은 식단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폐경 전 여성은 저탄고지를 해도 염증 지표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남성이나 폐경 후 여성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완벽한 다이어트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저탄고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체중 감량과 대사 개선을 가져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세포 노화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탄고지를 한다면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알파리포산, N아세틸시스테인 같은 항산화제나 신선한 채소, 과일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고민할 때 단순히 유행이나 후기만 참조할 것이 아니라 의학적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논문은 이제 저탄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탄고지라는 게 탄수화물은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지방이나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에 이제 케톤이란 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케톤을 만드는 다이어트다.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 또는 케토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탄수화물이 적이다, 뭐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노화 현상이 생기는데요. 특히 심장이나 신장 쪽에 노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남성에게만 생기고 여성에는 생기지 않고요. 또 여성 중에도 폐경 후 여성에서는 이제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여성 호르몬이 이런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의한 노화를 막아준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럴 때 이제 그 원인으로는 미토콘드리아에 큰 데미지가 와서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쓰는 것이 좋다.
셀 리포트라는 그 잡지에 실렸고요. 다이버전트는 다양하다는 거고요. 섹스 스페시픽 이펙트라는 게 그 성별에 따른 효과라는 거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말씀드린 저탄고지죠. 메일 이게 남성이고요. but 피메일 여성은 아니고, 마이스는 이제 쥐를 말합니다. exhibit oxidative stress and cellular senesc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xidative stress라는 게 산화적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말하는 거고요. 셀룰라 시네센스는 세포 노화를 말하는 겁니다. 세포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노화 세포로 되면서 주변 세포까지 노화시키는 그런 아주 우리 노화에 안 좋은 그런 현상을 셀룰라 시네센스라고 하고요. 이제 메일 마이스만 이런 현상을 보인다. 남성 쥐만 보이고 암컷 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노화 연구에서는 수컷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암컷 쥐는 호르몬 체인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란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수컷쥐만 가지고 노화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암컷쥐도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수컷 암컷이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고요. 이제 그림으로 된 그 초록을 보시면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포도당 대신에 이제 케톤이란 게 요게 이제 지금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케톤은 포도당에 비해서 그 ATP를 훨씬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산소가 많이 사용되면서 ROS, Reactive Oxygen Species,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이거를 없애주는 게 망간 SOD라는 그런 항산화 그런 효소인데, 이게 이제 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노화가 되는 그 원인은 아세틸레이션인데, 망간 SOD에 그 68번째에 있는 라이신에 아세틸레이션이 되면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ROS가 계속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노화물질인 P53, P21, SA, 베타갈이라는 이 세 가지가 다 그 노화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셀 시네신스, 세포 노쇠가 일어난다. 이런 거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제하고 여성 호르몬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한 연구들이고요. 보시면 이제 빨강색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고요. 검정색은 그냥 컨트롤 다이어트인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면 이렇게 케톤체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 수컷이나 암컷이나 모두 케토제닉을 하게 되면 케톤체가 많이 생기고, 몸무게는 오히려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노멀 다이어트보다 오히려 살이 찌더라는 거죠. 그래서 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루킨 1베타, 인터루킨 6, TNF 알파 이런 게 염증성 그런 물질인데, 그 수컷쥐 같은 경우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암컷쥐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런 실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암컷쥐에서는 이제 염증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이제 생기지 않는다. JKL은 이제 그 케토제닉 다이어트란 수컷쥐에다가 ABT263이라고 해서 이제 세놀리틱스라는 약물입니다. 이게 이제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세놀리틱스를 처리를 했으니까 인터루킨 1베타나 인터루킨 6, TNF 알파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런 염증성 물질은 그 노화세포가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심장하고 신장에서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켜주니까 P53, P21, SA 베타 갈이라는 이런 노화 그 시네스텐셀 노화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이제 쭉 늘어났고요. 여기다가 여성 호르몬을 넣어주니까 그런 게 없어졌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런 그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남성 쥐에서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로 암컷 쥐에는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키더라도 P53, P21, SA 갈 같은 게 안 올라가는데, 타목시펜이라 그래서 이거는 여성 호르몬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성 쥐인데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P53, P21, SA 베타 갈 같은 노쇠 물질이 이제 많아진다. 이게 심장하고 신장에 다 나타난다, 그런 내용이고요. 저탄고지 식단을 했을 때 수컷쥐에서는 혈중 케톤체는 올라가는데 체중에는 큰 변화가 없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는 올라가고 세포 노화 지표도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은 지방산이 과도하게 연소돼서 미토콘드리아가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수컷쥐에서 에스트로겐을 넣어줬을 때 산화 스트레스하고 세포 노화 지표가 이제 감소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기전은 망가진 항산화 효소다. 그래서 MNSOD라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세틸화라는 걸 거쳐가지고 기능이 떨어진다.
여기 보시면 1단계로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을 하게 되면 2단계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산이 과다 연소가 되면 3단계로 부산물인 ROS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ROS가 많이 생기면 MNSOD가 비정상적으로 아세틸화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PO13, P21 세포 노화 관련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세포 노화가 생긴다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항산화 물질을 넣어주면은 이런 거를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N-아세틸시스테인, 알파리보산, 비타민 C 같은 걸 이제 주로 투여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항산화제를 투여하는 것이 저탄고지를 할 때 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N-아세틸시스테인, NAC라는 거는 이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전구체죠. 그러니까 NAC를 넣어줘도 되고 글루타치온을 먹거나 주사로 맞아도 될 것 같고요. 또 알파리보산이라는 것도 강력한 항산화제고, 비타민 C나 E 같은 것도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은 항산화 물질을 같이 좀 드시는 게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주위에서 나온 실험 결과니까 사람한테는 이제 똑같이 작용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은 빠졌는데 심장하고 신장하고 노화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더 위험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최대한 막아주려면 이제 항산화 물질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과일, 채소에도 많이 있고, 뭐 요즘 이제 항산화제라고 해서 파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탄고지 할 때는 같이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